안녕하세요. 부동산 연구소 김현정의 정재욱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훈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교수님이 그때 얘기를 하셨는데 강남에도 30평대의 아파트 찾아보면 그러니까 발품을 팔아라,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우리만 알고 있고 싶었는데 감독님께서 그거를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 청와대 대변인님께서 새로 집을 장만하신 곳이 바로 그 아파트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예. 우면산 대림아파트라고. 서초구에는 어떤 47평 아파트 뒤에 산 있는 아파트가 한 15억이라고 하면 어디서 투자하실 거예요? 후자요. 후자죠. 네. 그런 아파트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다. 100% 있고요. 그게 우면동 대림아파트예요. 이거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우면동 대림아파트가 전 평수대가 다 47평대고 되게 좋아요. 뒤에 방송 잠깐 끝내고 가야겠다. 우면동 그런 데가 대림아파트. 있어요? 네. 근데 우면동이 되게 좋은 게 뒤에 산 있고 그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뷰가 그냥 쫙이에요. 사실은 엄청나고 거기 조금만 나가면 포스코 있고 이마트 있고 그 옆에 KT, LG 연구소 있고 삼성에서 R&D 센터 크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특정 아파트 단지 싼 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부동산은 100% 정보 비대칭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데만 아는 거지 딴 데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아파트 단지가 A라고 있으면은 그 A랑 비슷한 다른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 다 공부하시고 특히 얘보다 좀 상위 아파트 단지들.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만약 30평대를 노린다고 하면은 행당역 주변에 한진타운이라든지 뭐 이런데 그런 데를 중고를 했을 때 비슷한 레벨의 뭐 아현동이라든지 뭐 약수동에 있는 남산타운이나 이런데 뭐 그런 아파트 단지 중고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오르는지를 볼 거고요. 근데 얘가 과도하게 올랐으면은 이제 강남에 있는 아파트하고도 비교를 할 거예요. 강남에서 사실은 역삼동에 있는 아파트가 대치동보다 싸요. 역삼동이 평지고 한티역 있고 선릉역 있고 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역삼역에서 보면은 오른쪽으로 평지로 쭉 가면 학원가 다 나오고 오히려 도곡 렉스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은 언덕에 있어가 또 불편하거든요. 제가 먼저 살기. 근데 가격이 싸다고요. 이유는 몰라요. 물론 뭐 초등학교 학군 때문에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쳐도 거기서도 뭐 당국고등학교 가고 휘문고등학교 다 가는데 여자아이들은 진성 가고 숙명 가는데요. 저 같으면 송파에 있는 아파트 사느니 역삼역에 살 거예요. 근데 정보의 비대칭성이 아니라 지금 그 무정보성에서 이제 제가 있었네요. 그러면 저는 뭐 그런 거죠. 예. 교수님 존경스럽습니다. 거기가 40평대예요. 네. 그분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어, 우면동 대림이 500세대 약간 안팎이에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면 거기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되는 데가 아니어가지고 가격도 아는 사람들 말고 좀 낮거든요. 상대적으로 40평대가. 그러니까 그거를 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놀라운 분이었죠, 그분이. 정보력이 대단하다. 그럼요. 주변에 도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정보를 얻는데. 근데 사실 그게 그 이후에 또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사실은. 여전히 가격대가 거기는 아마 잘 안 오를 가능성도 높아요. 입지가 괜찮지 않아요? 입지는 좋죠. 좋은데 요즘에 신축하고 구축 아파트의 가격차 굉장히 크고요. 구축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근접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지하철. 근데 우면동 대림 아파트가 약간 좀 양지역까지 좀 멀어요. 어찌됐건 교수님이 콕 찍으신 아파트를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분이 이미 투자를 하셨다. 그래서 약간 방송의 보람을 느끼면서 하나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제인가요?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을 하려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입주권이 없는 거죠. 분양권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강제로 성립시켜서 집을 강제로 팔게 하는 거. 예. 상당히 오래됐죠. 그런 게 법안이 발의된 게. 정부 여당이 작년 6월 17일에 이걸 발의한 거거든요. 발의가 됐고 법이 통과가 안 됐어요. 법이 통과가 안 되고요. 근데 사실 여권에서 발의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통과된다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신뢰해서 움직였어요, 사람들이. 그럼요. 근데 이번에 법을 손을 보면서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여기서 자랑을 한번 하자면 우리가 지난 방송에 제 지인 얘기를 하면서 낙후된 아파트에 실거주하러 굳이 들어가시길래 이 정책이 너무 무리하고 그러니 아마 백지화되지 않을까라는 예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우리 점쟁이 방송이에요. 저는 자유롭잖아요. 이런 주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좀 무주택자라고 자막을
뭐 재개발하려면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생겼잖아요. 재건축할 때 분양권을. 그래서 누군가가 지인이 구역에 들어가서 살라고 그런 거야. 낡은 아파트에. 정말 살 수가 없어. 이분이 다른 기존에 살고 있던 주거의 환경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40년 넘은 아파트에. 이제 너무 착한 시민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예 모르고 지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이거 바뀔 수 있어요. 폐지될 수도 있어요. 시컨 이렇게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 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거 보세요. 임대사업자 시컨 사람들 집 사가고 하고 있는데 8년 보유하면 뭐 어떻게 임대사업하면 뭐 어떻게 잘해주겠다 그러고 백지화 시키겠다. 이렇게 이런 일도 일어나는데 이게 심각합니다. 제가 그 방송에서 지난주에 이거 백지화 될 거다라고 뭐 얘기했던 그 사례도 정말 다른 곳에서 지역도 달라요. 그 시도도 다른 데서 그냥 연세 드신 분이 옮겨왔다니까요. 집수리 해갖고. 그리고 거기서 살고 있는 젊은 부부들은 거기서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하는 수 없이 울면서 나갔어요. 울면서는 아니지만 나가야만 했었어요. 이런 게 한두 건이겠냐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네. 세입자도 피해가 갔고 들어온 사람들도 지금 자기 경제적 비용을 쓴 건데 이 사람들은 구제할 것인가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것까지 그러니까 약간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만 해도 당연히 통과돼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벌써 액션을 취한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저도 벌써. 사실 자세히 뭐 저랑 이해관계가 없는 정책이라서 개인적으로 자세히 안 봤는데 이 정도 정부 여당이 법안으로 내놨으면요. 이거는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신뢰하고 행동을 하고 서로가 원치 않은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규모가 의외로 우리가 그때 과거에 이 정책에 대해서 방송할 때만 해도 목동의 전세가 씨가 말랐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이걸 계기로 해서 재건축을 잠재적으로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은 주인이 다 들어가는 그 방향이었고 그로 인해서 민족 대이동이 뭐 추석도 아닌데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백지화가 된 건 다행인데 그러면 그동안 이걸 믿고 자기 주거에 관한 어떤 의사결정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시니까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이 국회나 정부 여당의 행위 그리고 앞으로 바로 실현될 것이 예견되는 그리고 사실 그런 예견 속에서 경제 주체들이 의사결정을 해왔다면 국가 공권력의 작용인 건 맞아요. 예, 그걸 뭐 없었다. 아직 법도 통과 안 됐는데 시행도 안 했는데 뭐 우리가 뭐 한 게 뭐 있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입법되기 전에 입법 예고하잖아요. 입법 전에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러면 예고를 왜 하겠어요? 이건 분명히 국가 공권력 작용이고 이건 사실 뭐 집단적으로 이걸로 해서 그 이주를 강제당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법리 구성을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무슨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 액수가 어디까지 인정되고 안 되고 하는 것까지 그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겠는데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뭐 재산세, 보유세 그런 거를 갖다 물리는 건 간접 통제예요. 근데 이 2년 실거주 요건은 2년 이상 소유만 하고 거주를 안 한 사람들한테 강제로 소유권을 뺏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성립시켜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팔어 집을 갖고 있지 마.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본질 내용의 침해일 여지도 있었어요.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근데 이제 시행됐을 때도 문제가 있었고. 이 안 된 경우에는 그래 그거를 뭐 법으로 다투기 전에 한번 따르자 예견하고 우리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살고 싶지도 않은 집에 살아야 했고 떠나고 싶지 않은 세입자는 떠나져야만 했고 그런 상황을 1년 동안 해왔는데 이거 안 하겠대. 이런 상황은 더 화나는 일이잖아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쓸데없는 행위에 경제적 손실을 부담했다면 더 화가 나잖아요. 집을 부의 증식 수단인 흔히 투자 또는 투기 그래서 갭 투자 같은 거 전세 안고 사는 거 그런 걸 방지하겠다는 취지였겠죠. 그렇죠. 처음에. 그렇죠. 취지는 항상 선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적 자체가 악인 데는 없어요. 결론은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한 건데 나쁜 이펙트가 생기는 바람에 포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 폭등을 일으켰잖아요. 이게 세입자들 나가게 하면서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있었고
당시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을 하니까 재건축 아파트 그 수요를 죽이려는 그게 있었네요.